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조명해봅니다. 한국 간화선 전통을 세계에 알릴 문경 세계명상마을을 어떻게 지을지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 선 건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BBS가 강릉 BBS 불교방송을 개국해 강릉과 동해, 삼척에서도 부처님의 법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린 구미 도리사의 소량기 가득한 산사음악회를 다녀왔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경남 통영의 대성함이 군부대를 방문해 불자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단박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설안전 전문가인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월요일 B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건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아프리카 포교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학교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에 한국 불교를 전할 본거지로 떠올랐습니다. 충무원장 자승스님은 개교식 행사에서 보리가람 학교를 통해 조계종과 탄자니아 국민들과의 인연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은 탄자니아의 국민들과 함께 지구촌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도반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승스님은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승스님은 개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리가람 학교는 아프리카 땅에 최초로 한국 불교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스님을 보리가람에 파견해 한국 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불법을 자연스럽게 전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승 스님은 1년 안에 탄자니아에서 부처님 제자가 탄생하기를 바란다며 이들을 내년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나라로 초청해 조계사 대웅전에서 수계법회를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등 행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틈나는 대로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운영과 관련해 1:1 후원 결연 등의 여러 보관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마지막 남은 미지의 땅 아프리카를 희망의 대륙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새로운 도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천태종이 초조대장경, 천품 묘법 연화경 판각불사를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종단의 역점 종책 사업인 판각불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9일 서울 관문사에서 고려대장경 초조본 천품 묘법 연화경 판각불사 자문위원 위촉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충강스님은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과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기훈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이관섭 목칠문화연구소 각하장 대표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위촉식에 이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30일 서울 관문사에서 고려대장경 초조본 법화경 복원불사의 의의를 주제로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불자 야구인 고 하일성 전 야구 해설위원의 발인과 연결식이 그제 서울 강동구 둔천동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하일성 전 의원의 발인식은 유가족과 이용철 해설위원 등 야구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 구안사 주지 관현 스님의 집전에 따라 전 과정이 불교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관현 스님은 불교식 전통 장례의식에 따라 반야신경 봉독, 왕생극락 발언 등을 진행했습니다. 하일성 전 의원의 유해는 서울 잠실 야구장으로 이동해 노제를 치르고 양재동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거쳐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서울 충원당에 안치됐고 고인의 위패와 영정은 양평 구안사에 모셔졌습니다. 고 하일성 전 의원은 양평 산하사 중천 스님에게
옥담이라는 법명을 받는 등 불심이 깊었고 평소 법당에 가면 마음이 참 편하고 불교와 야구는 공통점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간화선 전통을 세계에 알릴 문경 세계 명상마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하기 위한 국제 선 건축 세미나가 지난 주말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대표적 수행법인 간화선이 어떻게 21세기 인류 문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까? 이 같은 화두 속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어떻게 건립하는 것이 좋을까? 선원수자 선문화복지회와 전국 선원수자회는 올해 초 세계 각국의 명상센터를 시찰한 데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선건축의 언어와 표정이라는 주제로 국제 선건축 세미나를 마련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 공동추진위원장인 선원수자 선문화복지회 대표 의정스님은 기조 발제를 통해 설계와 디자인의 방향을 딱 부러지게 제시했습니다. 세계 명상마을의 관리 방향은 분명합니다. 밖으로는 에너지 자급자족과 전략, 물의 확보와 재활용, 환경 오염의 최소화는 필수이고 안으로는 선의 정신이 건축과 조경과 환경에 용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봉암사 주지 석곡스님을 비롯해 문경 세계 명상마을 공동추진위원장 수불스님, 조기종 포교원장 지홍스님, 그리고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윤상현 국회의원 등은 개회사와 환영사, 축사를 통해서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한국 간화선의 정신을 담은 세계적인 건축물로 우뚝 서기를 기원했습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도 21세기 시대 정신인 명상과 선을 구현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물로 후세에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승효상 1호제 대표는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풍경이라는 기조 발제를 통해서 서양의 수도원과 성당, 우리나라의 옛 고찰들을 비교하며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지식인을 위한 공간이 바로 수행자에 걸맞는 선 건축 양식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밖에 서라, 그리고 홀로 있으라. 자기를 추방함으로써 쓸쓸하고 배고프고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야말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크는 철학을 할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선 건축의 주요 설계 언어로 삼고 있는 토마스 할라한 미국 프렛 대학 건축학과 교수와 핀란드 헬싱키의 신 구겐하임 뮤지엄을 설계한 영국의 알란 파워 건축 설계 사무소 알란 파워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이 주변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제1동포 건축가인 미나미 야스히로 일본 고쿠지간 대학 건축학과 교수와 스즈키 도모히로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 건축가인 김계천 국민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도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홍광표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선원수자 선문화복지회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경 세계 명상마을의 조성 방향을 정하고 이번에 초청한 전문가 중에서 설계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까지 조기종 특별선언 봉암사에 들어설 문경 세계 명상마을에 국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10억엔 지출이 완료된 가운데 화해치유재단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강은희 장관이 지난 8일 불교계가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을 찾아 피해 할머니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하고 안부를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피해자 추모탑에 헌화한 뒤 건강 악화로 불참한 김정분 할머니를 제외한 피해 할머니 9명에게 추석 선물로 스카프를 일일이 메어준 뒤 함께 윷놀이를 즐겼습니다. 이번 방문은 언론의 일정 공개 없이 진행됐으며 강 장관은 추석 인사에 집중하고 민감한 발언은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부산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8일 지역 내 거주하는 홀로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400세대에게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가위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가위 선물 전달식에 이어 민요 축하 공연과 점심 식사를 지역 내 어르신에게 대접했으며 오후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방문해 명절 인사와 쌀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부산 천태종 삼광사는 지난 9일 초읍동 주민센터, 부산진구 장애인협회, 부산진 지역아동센터, 미애원과 북한 이탈주민 등에게 자비의 쌀 3,000kg을 전달했습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 보시를 행해 조금이나마 풍성한 한가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음종이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관음종은 지난주 관음종 사회국장 현성 스님이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 쌀 1,000kg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쌀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에 거주하는 익명의 불자가 무상으로 보시한 것으로 이 불자는 명절이면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매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 도시락 400여 개를 무료로 배달하는 활동을 15년 이상 펼치고 있으며 관음종도 이곳에 매달 50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가청권이 강원 영동 지역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강릉 BBS 불교방송을 개국한 데 따른 것으로 FM 104.3MHz로 강릉과 동해, 삼척에서도 BBS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정사 강릉포교당인 관음사에서 BBS 강릉중계소 개국식이 봉행됐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한 유력 인사들은 물론 사부대중 700여 명이 일찌감치 관음사 금천관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영동 지역 불교문화 창달의 새 지평을 열어갈 강릉불교방송이 마침내 가슴 벅찬 개국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의 법음이 닿지 못해서 타 지역 불교 소식을 접하지 못했던 강릉 동해 지역 불자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웅비할 날이 밝았습니다. 강원도에 BBS 전파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으로 춘천지방사가 개국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2012년 속초와 양양 중계소를 세우는 등 강원도 가청 지역이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하지만 강릉에 부처님의 법음이 들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강릉 중계소 개국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 이렇게 우리 불교 중앙방송국 또 춘천방송국의 열정에 힘입어서 오늘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통 함께 사부대중이 축하하고 또 축하해야 될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강릉 BBS 불교방송 개국으로 명실공히 영동 영서를 아우르는 방송으로 거듭난 만큼 앞으로도 강원도 전역에서 더욱 맑고 향기로운 자비의 연꽃을 피워나가기를 발언해봅니다. 강릉 중계소 개국식은 강릉은 물론 춘천과 속초 등 강원도 가청권 모든 지역에 생중계돼 개국식에 참석하지 못한 불자들의 갈증을 달랬습니다. 축하 공연 등 개국식이 끝난 뒤에는 불교방송의 재원 확보를 위한 만공의 가입 활동 속에 참석한 불자들의 가입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BBS 뉴스 박경수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지난 여름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산사음악회가 전국의 사찰에서 열리는데요. 구미 도리사의 소량기 가득한 산사음악회를 문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솔량기 가득한 소나무숲 아래 펼쳐지는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듣는 이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신라불교의 발상지이자 신라 최초의 가람인 구미 도리사가 마련한 음악회입니다. 도리사는 매년 시민과 불자들에게 천년의 소리 향연, 솔바람 음악회를 열어 가을밤 추억의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리사는 아도하상께서 창건하신 신라 최초의 절입니다. 아도하상께서는 불교도 최초로 전했지만 또 향도 최초로 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기로운 음악회, 솔숲에서 나는 치유의 향기를 맡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향기로운 음악회를
음악회에서는 애플 재즈 오케스트라와 국악밴드 나릿,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등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시민과 불자들은 가을 정치 가득한 산사에서 아름다운 음악에 흠뻑 빠져듭니다. 도리사 솔바람 음악회, 솔나무 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음악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이 오면은 생각나는 음악회가 솔바람 음악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가을이 오니까 솔바람 음악회를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경내에 펼쳐진 나눔 장터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도리사 산하 국제개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와 금호종합 사회복지관 등에서 마련한 모금 활동에 동참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 구민 시민들과 또 불자들이 많은 마음의 평화도 얻고 부처님의 어떤 품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고구려의 승려 아도화상이 불교가 없던 신라의 포교를 위해 처음 세운 해동 불교의 발상지 도리사. 시민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천년의 소리와 잊지 못할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BBS 뉴스 문종룡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의 사찰이 지역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대성함으로 이 부대의 불자 장병들은 일요 정기법회에 동참하는 등 사찰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용록 기자입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통영 대성함이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8일 인근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했습니다. 통영 지역 해안을 책임지고 있는 39사단 통영대대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군복무를 해야 하는 장병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지스님과 신도들, 통영대대 130여 명의 장병들은 자장면과 탕수육 그리고 절에서 준비한 떡을 놓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생활에 즐겁게 이렇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짜장면 맛있게 드세요. 조촐한 식단이지만 간만에 맛보는 외식에 장병들은 즐거웠습니다. 법회 때 스님을 접한 장병들은 반갑게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대성함 주지 성원 스님은 즐겁게 군생활을 하기 바란다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군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마음 편하게 집에서 밥을 먹고 있다? 나의 부모 형제가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통영대대 불자 장병들은 매주 1일 대성함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대성함은 장병들의 신행활동을 지원하며 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포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역 사찰들의 이런 활동들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BBS 뉴스 반호입니다. 마이산 탑사 부산 사하분원 구평사는 지난달 31일 부산시 구평동 이편한 세장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자 기업인 복성산업개발과 함께 낙성식 영산대제와 복성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낙성식에서 구평사와 복성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은 입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아파트 무사준공을 염원했습니다. 또 복성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복성산업개발협력업체 자녀 22명에게 1,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복성산업개발은 구평사가 주최한 릴레이 연탄 나눔과 백미 나눔 행사를 후원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대승종이 경남 함양 황석산 영암사에서 종도들의 화합을 위한 학예 수련회를 봉행했습니다. 수련회에는 대승종 스님과 종무원 50여 명이 참석해 종단 발전과 내부 단합을 다짐했습니다. 영암사는 이와 함께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장보살과 포대 화상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영암사 주지 경봉 스님은 지장보살의 원력처럼 모든 중생들이 극락왕생하는 날까지 포교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 주요 기관장들을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사건 등 각종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아 사고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곳,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설 안전 전문가인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을 오늘 만나봅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그 시설안전공단이 언제 설립이 돼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 시청자들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사실 이 공단이 만들어질 때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정부에서도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시설물도 병이 드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때 전 국민이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사용을 할 때 이게 건강한 상태인지를 확인해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일종의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검진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그 다음에 1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94년도죠? 94년도에 사고 나고 95년도에 네. 그해 또 산풍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해 또 산풍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특법에 있는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저희 시설안전공단이 95년 4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하는 건 아니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시설들을 주로 관리합니까? 뭐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요. 국토부가 관리하는 기관 그 시설들 중에서 중요도와 규모 면에서 좀 상위 그룹에 있는 그런 그 시설물을 1종, 2종 시설물로 시특법상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특법상에 있는 1종, 2종 시설물이 저희가 하고 있는 임무 대상 시설물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한 152개, 1종, 2종 시설물이 현재 한 7만 5천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2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안전 진단도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물들은 다른 민간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행한 결과가 정말 객관적으로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심판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좀 나타났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안전진단을 했을 때 그 시설물의 상태를 A등급에서부터 2등급까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 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들은 또 관리 주체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관리 주체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관리 주체는 D등급,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2년 이내에 보수 보강을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착수한 후에 3년 이내에 보수 보강을 완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항상 뭐 물 관리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 관리 체제 일원화 이런 화두가 항상 있거든요. 이쪽 분야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지금 안전에 대한 총 사령탑은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상에서는 1종, 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난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그 국민안전처에서 위험한 시설물을 24만 개 정도를 특정 관리 대상 시설로 따로 국민안전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뭐 사업장이나 시설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 한 17만 개 정도의 시설물이 있는데요. 그 시설물들이 지금 3종 시설물로 시특법 체제로 지금 들어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대는 아무래도 뭐 스마트 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쪽 시설 안전관리 분야도 이 스마트 맞습니다. 이게 화두죠.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관리, 시설물 관리는 건강 관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병으로 판단되면 처방이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가 정기적인 진단을 해서 병이 든 거라고 시설물이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보수 보강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똑같은데 공교롭게도 현대 과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의학에서도 진단 부분에 첨단 기술이 투입되는 것처럼 저희 시설물의 진단도 역시 첨단 기술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IoT 기술이라든지 각종 무선 센서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빅데이터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기술하고 연동을 해서 국가 시설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를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군요. 예,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강영종 이사장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1부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개교식 행사를 마치고 지난 토요일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또 한국 가나선 전통을 세계에 알릴 문경 세계 명상마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 선 건축 세미나도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에 한국 불교를 알릴 대학이 문을 열었고 또 우리나라를 찾는 세계인들을 위한 문경 세계 명상마을 건립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밖과 안에서 세계인들이 한국 불교를 만나고 접하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9월 1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